미국 경제를 보는 분들이 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 때는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경제에 타격을 입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경제가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희한하게 미국 작년 경제도 좋았고, 그리고 이 어제 이제 전해드린 이 GDP 나우를 음. 보면 또 다시 한번 미국 경제는 참. 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트하는 높은 맞아요. 성장을 구가할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런 거냐에 대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마켓워치가 둘 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음.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월가에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경제학 원론을 다시 쓰던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왜 자꾸 미국만 잘 나가는 거야에 대한 이제 나름의 해석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제 마켓워치를 포함해서 총 4가지 가설을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음. 월가에선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놓은 이 가설은 근로자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생산성이 AI를 통해서 혹은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지금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도 경제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당 생산성이 2022년 1분기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 팬데믹 이후에 노동시장의 공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려는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잘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생산적인 일자리로 조금 더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생산성이 더 높아졌고, 이 더군다나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 인공지능이 근로 환경에 도입이 되면서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한 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음. 부분들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만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설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물론 이제 반면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생산성이 향상된 거 맞는데 이게 AI니 아니면은 뭐 근로자의 이동이니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된 게 아니라 이 공급망 혼란에서 벗어나면서 낮았던 곳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반론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생산성 향상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미국 경제가 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이 네. 아니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가설이고, 아무도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정부가 팬데믹 때 돈을 펑펑 써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미국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을 했고, 이 지난해 경제가 그렇게 GDP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GDP의 6.2%까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 적자는 굉장히 더 심해진 거다. 그러니까 분모가 늘었는데도 훨씬 더 숫자 자체도 늘어난 거니까 이 재정 적자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겠죠. 지금까지 팬데믹 때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재정 지출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냐인데, 만약에 재정 지출을 지금처럼 계속 늘린다고 하면 이거는 채권 시장이 작살나는 거다. 왜냐면 그 음.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오겠느냐. 다 그렇죠. 국채 찍어서 가지고 올 텐데, 이거 채권 금리가 더 치솟을 수밖에 없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채권 가격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재정 지출을 앞으로는 그럼 줄인다라고 하면 성장이 둔화될 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이 붕괴되는 것이냐,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냐, 둘 다를 우려해야 되는 그런 음. 시나리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 번째, 왜 미국 경제가 계속 잘 나가느냐, 이 가설은 영향이 늦춰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음.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충격은 온다. 운이 좋아서 지금 영향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지 안 오는 게 아니다.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세 번째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가 잘 오고 있는 것 같은 게 대부분은 행운일 뿐이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다. 뭐 지연이 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가설을 또 설명을 하면, 저금리 상황인데 대기업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용이 괜찮았던 사람들은 그 저금리 시대에 낮은 금리로 계속 대출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는 대출 이자는 계속 예전처럼 낮아. 그런데 이 금리는 올랐어. 그러면 내가 맡긴 예금 이자는 음. 또 들어와.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비를 계속 이어가면서
살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분석국에 따르면 이게 정확한 그 수치는 아닙니다만 미국 비금융 기업들 중에서 40%는 지금 금리 수준보다 훨씬 더 예전 저금리 시대 때 빌렸던 대출을 유지하면서 지금 금리보다 더 낮은 대출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낮은 금리로 대출 이자를 내고 고금리로 이 예금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만 많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신용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옛날에 저금리 때 빌렸던 대출을 계속 이어오지 못하고 변동금리라든지 혹은 그거보다 더 높은 금리의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개인 중에서도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모기지처럼 그나마 좀 높은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혹은 신용이 낮아서 고금리로 대출을 한 사람들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통에 처하는 굉장히 두 단계에 나눠진 경제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좋은 건 여기서는 돈을 많이 쓰니까 잘 쓰니까 계속 이어가는 건데 이 밑에서는 지금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이 밑에서부터 부러지기 시작할 거고 이 두 단계 중에 낮은 느린 부분이 못 가고 있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가는 부분이 밑에 부분을 그러니까 잘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을 이제 덮어가면서 경제가 계속 좋은 건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안 좋은 부분이 좋은 부분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세 번째 가설이 그것이었고 네 번째 가설은 뭐냐면요. 이민자가 늘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민자가 못 들어왔고 또 정부도 이제 미국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이 바이든 정부로 오면서 이민이 조금 더 완화됐고 그러면서 이 이민자가 늘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민이 경제의 어떤 주요 동력이 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뭘 근거로 제시를 하냐면 경제가 좋아지는 게 단순히 공급망이 풀려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지난해 중반 이후에 이미 공급망은 다 풀린 거다. 그런데 GDP 그리고 GDI의 갭을 보면 그러니까 GDP는 국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재는 거고 GDI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갭이 희한하게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자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어서 이 이민자들이 얼마나 유입됐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어서 이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GDP는 높아지는데 GDI는 정체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집계 방식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보느냐 이것만 다를 뿐인데 이 GDI는 정체되고 있고 GDP가 올라가는 걸 보면 측정되지 않는 개인 소득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게 이제 바로 그 갭이 아마 이민자들 때문에 이제 벌어진 걸로 보이고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뭐 취득할 수 있는 뭐 자격들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비시민권자가 얼마나 음, 그러니까 국토안보부에서 집계 가능한 숫자만 네. 뭐 이렇게 자기들이 기준한 법적 기준이 또 있겠죠. 음. 정한 그 기준대로 보니까 2022년 대비로 25%가 늘었다고는 해요. 근데 이 데이터가 너무 작습니다. 28만 5천 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데이터에 잡혔으면 GDI 집계할 때 이럴 때도 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안 잡히는 그 갭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네 번째는 스트레타가스의 분석인데 이 스트레타가스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이민자들이 이제 경제 성장에 더 중요한 이유가 대체로 그 평균 연령에 비해서 좀 젊고 그리고 다른 인구에 비해서 일을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어쨌든 일을 하러 왔을 테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서 어떤 미국 인구 구조를 개선해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스트레타가스는 만약에 정부가 바뀌고 국경 통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스트레타가스의 분석입니다. 음, 그
지금 채팅방에서는 한 세 번째 가설은 좀 무책임한 가설인 것 같다라고 하고 세 있고, 번째가 네. 이제 뭐 나중에 금리차로 인해서 양극단에 시차로 이제 네. 인해서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뿐이지 경기 침체가 올 거다.